그 시간 그래, 아유. 아이들이야 온몸으로 놀아주길 원하겠지만 연로한 할아버지가 몸으로 놀아주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찾은 방법은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하지만 정작 몇 판 하지도 않았는데도 할아버지는 정신도 없고 진이 다 빠진다. 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자기네들끼리 신이 났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데 보는 사이에 사고까지 제대로 쳤는데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다.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오죽했으면 애 보는 것보다 밥 매는 게 낫다고 했을까. 잠깐 재롱 보는 건 귀엽지만 몇 시간씩 애를 보는 일은 역시 만만치가 않은 일이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일을 만드는 아이들. 지금 시아버지가 바라는 건 어서 며느리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할아버지 힘들죠? 내가 엄마 해볼게요. 시원하지, 시원. 병 주고 약 주고 힘은 들어도 또 이 맛에 손주들을 보는 게 아니겠는가. 시아버지가 아이들과 한창 씨름 중인 그 시간.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막내 동생은 그새 새참 타령을 하는데 부치게? 재료가 없는 그래 부치게에다가 애호박 넣고 당근 넣고 고추전 반은 하얗게 반은 장떡 알지 오빠 스타일. 장떡으로 할게요. 고추장 장떡. 반반. 왕미경 씨 갑시다. 일로 와요. 둘째 동서를 잊지 않고 챙기는 명숙 씨. 저도 붙어 있을 때는 안 붙어 있고 또 오래니까 안 붙어. 그렇게 두 동서들을 이끌고 전을 만들러 왔는데 그런데 작은 동서 집에 와보니 보이는 설거지거리들. 큰 동서 명숙 씨는 결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하고 만다. 밥 먹고 설거지 해야지. 아침에 설거지 잔뜩 있는 거 설거지 다 해줬구만 또 있어. 빨리빨리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설거지를 해야지. 아이고. 애들 있는데 이렇게 맨날 싸놓고 살면 안 돼. 큰일 나. 안 건강하세요. 잔소리는 했지만 정작 설거지는 본인이 하고 있다. 여기서만 설거지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야, 너는 잘하잖아. 제가 뭘 잘해요. 너는 10몇 년 한데. 그래, 너까지 하면, 진짜 힘들어. 너까지 하면 내가 바빠요. 잘해도 잘못해도 둘째 형님만 챙기니 막내 동서는 살짝 서운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너무 많으면 빨리 하고 가야 돼요. 동서들끼리 뭔가 의견이 맞지 않나 보다. 반 나눠야 돼. 반 하나는 고추장. 몰라요. 그냥 하면서 바삭바삭 좋아요. 바삭바삭 좋아요? 네, 물 많이 바삭바삭. 물 많이 바삭바삭. 취향에 맞춰서. 자기 남편들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둘째 시동생, 매콤한 것을 좋아하는 막내 시동생. 각자의 남편 입맛 따라 챙기는데 맛있게 먹을 남편 생각에 벌써부터 막내 동서는 신이 나는 모양. 식구가 많으니 프라이팬 하나로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때 아니, 뭐야? 아, 자꾸 울어. 아버지, 제가 봐요. 그래, 네가 가봐. 여자들이 새참 만들러 나간 후론 줄곧 말없이 일만 하는 형제들. 그런데 아내들이 돌아오자 하우스 안은 다시 활기가 넘친다. 잠들지 가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 근데 시간 맞춰 왔네. 먹고. 막걸리 큰형이 사기로 먹고 해요, 먹고. 형제들이 함께 일하고 동서들이 함께 만든 부침개. 함께하니 뭐든 빨리 끝나서 좋다. 이거 혼자 하면은 건 뭐 이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좀 셋이서 하니까 뭐 금방 끝냈잖아요. 네. 우리 특급이 삐꾸리 오면 그런 거야 원래. 고급인력입니다. 알면서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장 며느리 명숙 씨다. 우리 대박 의미로 우리 신간에 화이팅 한번 하세요, 형님. 와. 화이팅. 건배 딱 몰라. 건배 딱. 해. 진짜. 그 형님이 또 해줘. 무거운 수행한다 또. 자, 철원 신관의 농장 화이팅! 화이팅! 우애 하나만큼은 남다르다 못해 특별한 신씨 형제들.
힘은 보태고 일은 덜어주는 형제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다. 명숙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일을 보고 있는 가공 공장. 여기는 저희 여주즙 만드는 가공 공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제품들을 택배 주문이 오면 택배로 해서 우체국 택배로 해서 발송을 하는데 가공 공장 겸 사무실이요. 농사 외에 가공 및 택배 업무는 모두 명숙 씨의 목. 남편은 주로 농사, 아내는 가공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곳에선 직접 농사지은 여주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귀농 9년 차,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제법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숙 씨.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주문량이 많이 밀렸다. 택배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일은 많아도 혼자 척척 잘해내는 명숙 씨다. 그나저나 오늘은 일이 많아 시아버지 점심을 챙기기가 힘들 것 같다. 혹시 몰라 베트남 둘째 동서에게 부탁을 해두었는데 시아버지는 오늘 베트남 둘째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한국말도 한국 음식도 서툰 둘째 며느리. 시아버지께 무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 자신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로 메뉴를 정했다. 시아버지께 베트남 쌀국수는 처음 해드리는 거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나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며느리. 고추 너무 뜨거워요.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만들던 솜씨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보려는 찰나? 오늘은 웬일로 때를 안 쓰고 조용한가 했더니 그새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한창 사고 칠 3살, 5살 아이들. 잠시 한눈만 팔아도 사고를 친다.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마지막 야심작 우리나라에선 고수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듬뿍 넣어 상에 올리는데 아버지, 술 드세요. 베트남 며느리 덕분에 시아버지는 원조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게 되었다. 고추하게, 고추. 그런데 시아버지에겐 고수의 향이 별로의 모양이다. 아버지 안 좋아요? 며느리에겐 미안하지만 고수 냄새가 영 적응이 안 된다. 냄새 이상해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 아버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고수를 빼니 맛은 그런대로 괜찮으신 모양이다. 국수는 괜찮은데 그 향, 요거. 베트남 태생인 엄마와는 달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도 이 향은 별로인가 보다. 남들은 몰라도 며느리에겐 그리운 향이자 엄마의 맛이기도 하다. 엄마 베트남에 국수 장사 있어요. 아버지, 김치 드세요. 잘 먹겠다. 김치는 고맙다. 그러면 더 맛있어요, 아버지. 밥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있으려니 조금은 어색한 시아버지. 며느리 역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고 어렵다. 때 아닌 봄 태풍이 찾아왔다. 거센 바람에 하우스 비닐이 찢기고 날아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선 명숙 씨. 둘째 시동생 하우스 천장엔 구멍까지 생겼다. 여름 태풍도 이러진 않았는데 피해가 제법 클 것 같다.
바람이 세게 부는 이렇게 세게 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요번 바람이 되게 센 거예요.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더 생겨나고 있다. 동생은 속수무책 상황을 지켜보지만 농사 경력이 더 많은 동환 씨는 일단 눈에 보이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람이 자꾸 채워서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죠. 피해 복구 금액에 복구 시간에 파악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잠깐 강하게 스쳐가는 태풍이겠거니 했는데 멈출 기세가 아니다. 명숙 씨도 이 상황이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닌데 마음은 심란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서둘러 공장으로 오는 명숙 씨.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해는 전기 끊겼다. 어머 어떡해. 벼락 맞았나 봐.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다급한 마음에 차단기를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다. 이게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 사용을 하면 저기 컴퓨터가 사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컴퓨터로 주문서가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전화 주문을 받은 곳 먼저 직접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상황이 답답한 건 동환 씨도 마찬가지. 일단은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점심 식사나 하고 나올까 하는데 아이고 배고파.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더니 시상기가 밀려온다. 집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 물도 없고.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밥까지 늦다니 짜증이 난다. 아니 왜 안 와? 빨리 밥 줘야지. 아이 12시 안에 밥 달래니까 맨날. 아이 진짜 사람 배고파 죽겠구만. 빨리 들어와. 아이고 지저분해 진짜. 집이라고. 야 이거 뭐 정리도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안녕하십니다. 지금 몇 시야? 밥을 줘야 내가 일할 거 아니야. 몇 시야 지금? 아이.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아우 내가 지금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면서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진짜. 또 일하는 거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일을 좀 조금 일찍 끝내고 들어오라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도 늦어지고 몸도 지치는데 돌아온 건 밥 타령이라니. 남편도 심란한데 배까지 고프니 더 예민해진 것 같다. 아니 지금 내가 1시간을 늦었어. 2시간을 늦었어. 잠깐 한 20분 늦었기를 그걸 못 기다려요. 20분이면 내가 20분 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끼는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해. 늦기도 하고 저기 좀. 내가 혼자 살아?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도 제때 끼니 챙겨드리는 될 거 아니야? 벌써 몇 번을 얘기했어?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겨 머리가 복잡한데 밥 좀 늦었다고 저리 난리다. 그래도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피해보자 싶은데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항상 끼니 때는 지키려고 하는 명숙 씨. 그 노력을 몰라주니 야속할 뿐이다.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냥 끼니 때 되면 진짜 제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래야 또 규칙적으로 해야 아버님 건강도 좀 챙기고 하니까요. 말이 그렇지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공장 일하면서 시아버지 식기를 몇 끼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색은 못하고 명숙 씨는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다. 다행히 상을 차리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평상시 같으면 살갑게 말을 붙이던 며느리가 조용한 걸 보니 뭔가 일이 있었긴 하나 보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명숙 씨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기 위해 나와봤는데 바람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하우스 복구 작업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심한 일교차에 작물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밤에 이게 추워. 우리 자식들이 춥잖아요, 지금. 점심에 큰 소리를 낸 후로 냉전 중인 부부. 던지면 던진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화는 나지만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참는 명숙 씨다. 동안 씨의 마음도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심란하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복구 작업. 오늘은 형제는 물론 일꾼들까지 동원이 됐다. 하우스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데 태풍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버지도 걱정이 되셨는지 나와 보시는데 바람 불 땐 위험해서 나와 보질 못했는데 피해 규모를 보니 바람이 어지간히 쐬긴 쐈던 모양이다. 큰일이지 뭐 이게 나무가 들었다 하면 아유. 걱정이 됐는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버지. 위를 올려다보니 보이는 아찔한 모습에 더 마음 졸이는 아버지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아버지. 마음 같아선 함께 올라가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연로한 몸으로 그럴 수도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다.